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사였을 때 저는 사회부에서 법조 담당 기자였습니다. 인연은 정치인과 정치부 기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검사는 참 특이했습니다. 거학과 맞서야 한다는 정의감과 투지가 흘러넘쳤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실세, 재벌 오너, 조직폭력배, 부패한 검찰 상층부가 홍준표 검사의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타고난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검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시절 그가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격상 정치인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홍준표는 원내대표, 당대표, 경남지사,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저의 예상이 틀린 것입니다. 정치를 못할 것 같던 강골 검사 출신 법조인이 정치인으로 점차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기자로서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12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홍준표 대표 관훈 토론회를 찾아간 것도 그 때문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홍준표 대표의 토론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느꼈던 거북함의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말하는 태도가 크게 거슬렸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패널들과 싸우다시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답변을 했고 패널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기조 발언부터 자극적인 표현이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이 턱밑까지 들이닥쳤는데도 이 정부는 철진한 반미 사상과 친중 친북 노선으로 스스로 왕따 외교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리지 않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미 실패로 판명된 사회주의식 경제 노선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이버 공간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좌파 코드 인사와 가혹한 정치 보복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친북이라는 말만 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니 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민재판식 편 가르기와 자기 편 챙기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시스템 개혁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좌파 코드로 장악하여 먼지 털기식 정치 보복과 완장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실로 작금의 현실은 좌파 폭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 친북 사회주의 좌파 주사파 인민재판이라는 단어가 정말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패널과의 문답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만 개발하면 되는데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왜 개발하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기 언론이나 정부나 정치판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나는 그 이유를 그리 봤다. 6.25 남침을 했을 때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는데 미국을 통해 유엔군이 참전해서 그게 좌절됐다.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ICBM을 만든 것이다. 사드라는 게 그래 한 발이 날아오면 명중률이 있지만 여럿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명중률이 훨씬 떨어진다. 워싱턴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참전하겠냐? 그래서 나는 ICBM 개발은 적화통일용이라고 본다. 미국도 똑같은 의견이다. 한국 정부만 부정하고 있다. 체제보장용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군사 전문가는 그걸 적화통일용이라고 본다. 주영진 앵커와는 이런 내용의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거의 싸우다시피 치고받았습니다. 주영진, 기조 발언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친북, 좌파, 주사파다.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뭔가? 그런 식이라면 자유한국당은 반북 우파 정당으로 불러야 하나? 홍준표,
주사파라는 말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금기 사항이지만 주사파들이 전혀 청와대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주영진 앵커가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하다. 친북이라는 것도 정책 자체가 그렇지 않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도와주겠다고 예산을 1조 원가량 주겠다는 게 친북 아니냐? 그런데 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색깔론이라고 하나?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다. 왜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나? 나 주사파였다. 그런데 언제 전향했다. 주사파가 전향 선언한 일이 있느냐? 없잖아. 그 이야기만 하면 전두환 시절의 공안통치 색깔론을 이야기한다고 공격하고 협공한다. 전대협에서 전향했다. 우리는 친북 좌파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역공하는 것도 옳지 않다. 주영진, 그럼 자유한국당은 반북정당인가? 홍준표, 우리는 그냥 보수 우파 정당이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다. 남북 통일의 대상이다. 주영진, 전향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대다수가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 홍 대표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주사파를 국민의 대표로 뽑았다고 할 수 있다. 홍준표, 그건 참 주영진 앵커가 견강부회하는 억지 논리다. 주사파를 뽑았다고 볼 수 없다.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을 뽑은 거다. 그런데 뽑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은 주영진 앵커답지 않다. 주영진,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면 일종의 사상 검증은 끝난 것 아닌가? 홍준표,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51%가 그 능력을 인정해서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4년 후에 아니었다. 그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지금 주영진 앵커가 말한 논리와 똑같다. 박근혜 대통령 능력을 인정하고 탄핵하지 말아야 했다. 주사파 출신인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니 사상 검증이 끝났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해서 뽑았는데 왜 4년이 지난 뒤에 탄핵을 했느냐? 관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홍준표 대표의 평소 거친 태도와 언어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소개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토론은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증오, 색깔론, 편가르기, 억지를 마음껏 분출한 자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